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IMVT-140에 대해서 장기 연장 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진행 공지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약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상 흐름은 나중에 연결해서 보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계속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레이브스병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은 가라앉지만 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은 관리 중심의 치료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 이번 임상의 중요한 이유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선 임상을 마친 환자만을 대상으로 장기간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즉,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지를 보는 거죠. 이 차이를 알고 보시면은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어서 환자 구성 방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기존 임상이 끝났을 때의 병 상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먼저 A그룹은 약을 최대 1년 더 맞습니다. 그리고 BC그룹은 약을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죠. 대신 상태만 지켜봅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약을 계속 맞은 사람과 약을 완전히 끊은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임상의 핵심은 평가 기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차 평가 지표는 이렇습니다. 약도 끊고 기존의 항갑상선제도 끊은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 없이도 괜찮은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높은 목표입니다. 기존 치료 방식과는 방향도 다르고요. 이런 임상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들어보시면 이 종목을 보는 시선도 훨씬 안정됩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시험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IMVT-140에는 증상만 잠시 눌러주는 약이 아닌 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항체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조금만 쉽게 풀어보면요. 이 약은 FcRn 경로를 막아서 몸속에 오래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항체인 이 IgG라는 항체를 줄여줍니다. 그중에서도 그레이브스병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TRAB 항체를 낮춰주는데요. 그래서 이번 임상에서는 이 단약 후에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죠.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기 연장 임상은 아무 약이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기 임상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을 때만 진행이 되죠. 즉 이번 임상을 통해서 이게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상업화를 향한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 변화는 주가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흐름은 한올바이오파마에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 약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임상이 진전될수록 기술료와 마일스톤 가능성도 함께 커지죠. 특히 이번 임상은 약을 끊은 이후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분기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뮤노반트는 최근 약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쳤습니다. 그레이브스병 적응증으로 상업화 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한 의지가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한 준비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임상은 단기 뉴스 한 줄로 끝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약이 증상 완화에 끝나는지 아니면 병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한 단계인 거죠. 따라서 이번 소식은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볼 때 중장기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죠. 앞으로는 임상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 흐름을 바이오브릿지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